안녕하세요. 타로의 진심인쌤 라율 인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니버셜 웨이트 카드죠. 마이너 9번 카드들 4장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9부터 볼까요? 숫자 9는 완성, 최종의 완성수인 9의 단계까지 왔죠. 그래서 이 9가 들어가 있는 카드들을 읽을 때는 무언가가 완성 단계에 이르렀구나, 최고치에 이르렀구나, 끝까지 다다랐구나, 이런 이야기들도 당연히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어떤 것들에 대한 완성 단계다 그러면 되게 완벽하고 좋은 상태, 최상의 상태일 것 같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4장을 카드를 살짝 비교를 해보면 완지하고 소드는 완성인데 좀 얘네들이 심각해 보이죠? 되게 막 해피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반면에 컵하고 펜타클은 이 완성인 상태가 행복한 상태, 정말 최극에 달한 상태, 그 상태가 되게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감정적으로 풍요한 상태까지 이르렀네, 이렇게 그런 이야기들이 그런 의미들이 드러나는 카드로 우리 컵하고 펜타클은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또 이런 것 같아요. 이 카드 4개의 장의 카드에서 2장은 그 완성의 의미가 좀 부정적인 완성의 단계, 너무 한계치에 다다른 단계, 너무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단계, 너무 에너지를 써서 그로 인해 오히려 부작용이 동반되는 상태가 아닌가.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완지하고 소드에는 이렇게 좀 부정의 완성의 모습을 보여준 것 같고요. 그리고 컵이나 펜타클은 완벽함에 이르렀다. 그게 이제 좋은 현상이다. 좋은 현상으로서의 완벽함에 이르렀다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장의 부정의 완성, 2장의 긍정의 완성인 카드가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한 장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완지 9번 카드는 보시기 어떠세요? 약간 군인 모습 같아 보이죠? 기단한 완지 하나를 딱 이렇게 짊어지고 기대어 있고 뒤에 8개의 완지를 지키고 있는 모습 같기도 하고, 그동안에 내가 이렇게 왔던 어떤 일들, 현상들, 업적들을 이렇게 많이 해냈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되게 칭찬받아 마땅한 거예요. 요렇게 8개까지 내가 이렇게 완벽하게 튼튼하게 꼿꼿하게 진열을 해놓을 수 있는 정도 단계까지 왔으니 너 되게 수고했다, 힘들었겠구나, 그동안의 그 과정이 녹록지 않았겠구나, 근데 내가 이렇게 이뤄온 어떤 그 현상들, 상황들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 아니면 그 오기까지의 과정이 이 사람은 되게 육체적인 에너지 소비가 많았을 거고, 얼마나 수많은 어떤 스크래치도 있었을 거고, 그 열정을 불태우느라고 자기 몸도 축나는지도 몰랐을 거고, 그런 어떤 고난의 시기를 다 거쳐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이 카드 보면 너 그동안 진짜 열심히 살았네, 그동안 되게 무언가를 열심히 수행했네, 그래서 여기까지 도달했구나, 잘했다 잘했다 해줘야 할 카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이 사람에게 가장 큰 숙제, 해야 할 거는 에너지를 다시 축적해야 되잖아요. 에너지가 많은 사람인데 그 에너지가 다 소모가 됐으니까 쉬어라, 이런 얘기도 필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단순하게 그냥 이미지적으로만 리딩을 하다 보면 당신 지금 힘들군요. 머리도 아픈가요? 다리도 아픈가요? 너무 일을 열심히 해서 과부하가 걸려서 지금 육체적으로 힘들다고 당신한테 신호를 보내고, 육체가 나 힘들어요 라고 지금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과로하실 때도 이런 카드가 나올 수 있겠죠. 마이너 카드는 진짜 보여주는 대로 읽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저리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는데 그래도 조금만 얘기 드리면 컵 9번은 컵은 감정이잖아요. 그 다음에 심리, 관계 이런 거를 담고 있는데, 내가 지금 감정 상태가 이렇게 컵 9개가 진열되어 있는 것처럼 나는 지금 되게 뿌듯하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있어. 그 사람과의 관계도 난 이 정도면 아주 만족하는데, 기분 좋은데, 그런 느낌으로 가시면 되겠죠. 사람 인물로만 보더라도
이 사람은 그렇게 의상이 화려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너무 검소한 의상이지 않을까? 이렇게 컵 9번이나 갖춰진 인물 대비 의상이 되게 검소하단 말이에요. 의자도 나무 의자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것도 아랑곳하지 않죠. 나는 지금 보여주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 내 지금 감정이 중요해. 내가 그로 인해서 어떤 현상으로 인해서 마음 씀씀이로 인해서 어떤 관계에 의해서 나는 지금 기분은 최상인데 뭐 내 스스로 만족하면 됐지. 보여주는 거? 그게 뭐 대수야? 그러니까 이런 느낌도 좀 읽을 수가 있겠네요. 이제 검 9번은 바탕이 까맣습니다. 어두워요. 보이지 않아요. 소드는 머리, 이성, 뭐 논리적인 거, 생각, 사고 이런 걸 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내가 얼마나 이 사람은 머리를 그냥 빠삭하게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치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과부하고 내가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고 사고한 나머지 부작용이 생겨버린 거예요. 머리가 너무 아프고 두통에 시달리고 그로 인해서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내가 밤늦게까지 잠잘 시간에도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잠을 또 못 이룰 정도까지 타다들었네. 이 카드 나오면 대표적인 불면증 카드이기도 하죠. 당신 밤에 잘 주무시나요? 한번 물어봐도 될 정도의 카드예요. 그러면 아마도 밤에도 좀 너무 생각이 깊어서요. 생각이 너무 많아서요. 잠을 좀 못 이루기도 합니다. 그런 대답을 들을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은 카드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너무 좀 이렇게 심각하고 뭐 머리를 못 들 정도고 그런 어떤 중대한 무게감 있는 스토리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 상담을 통해 좀 찾아가 보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또 이런 것들을 추가적인 카드를 통해 찾아보는 것도 좀 부드러운 상담을 할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겠습니다. 펜타클 9번 가볼까요? 펜타클 9번은 그 펜타클 자체, 이 원소가 9단계까지 왔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는 펜타클은 물질인 거고 어떤 결과인 거고 그 다음에 인내와 끈기, 결실 이런 거, 풍요 이런 거 그런 것들이 9단계까지 왔으니 얼마나 나는 지금 풍요로운 상황이겠구나를 읽어낼 수가 있겠죠. 펜타클 9에서는 이 펜타클이 또 이렇게 나뉘었거든요. 이렇게 6과 3으로. 어차피 얘도 6이란 숫자도 보호와 뭐 평등, 수평, 3의 확장, 성공, 성취의 개념이 들어가 있었죠. 3 역시 성공이고 성장이고 그러면 6의 의미도 좋고 3의 의미도 좋은데 그게 이렇게 다 결합이 됐으니 얼마나 완벽하고 퍼펙트한 상황인가를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이 펜타클도 이렇게 6대 3으로 좋은 취지로 딱 나눠놨더라고요. 그러면 이 여성의 어떤 성향이나 뭐 사회적 지위나 이런 것들은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성향 얘기할 때는 원소에 대한 얘기 해주시면 된다고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황이라고 하면 이 여자가 놓여지는 상황은 주변 환경이 되게 안정적이다. 뭔가 잘 갖춰져 있다. 혹시 사업하는 사람이다. 그럼 사업도 운영이 잘 되겠죠. 그럼 공부하는 사람이다. 공부도 그럼 펜타클 자체가 인내, 끈기, 지구력을 갖고 있으니 꾸준하게 그 분야를 다 파고들어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둔 상태일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이 9번의 여인은 이 여성의 얼굴을 좀 보면 막 이렇게 어려 보이진 않거든요. 나이도 어느 정도 다 이런 것도 살짝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전 리딩 예문을 통해서 한번 어떻게 읽히는지 봐볼게요. 예를 들어서 무언가가 하고 있는데 그게 그 일이 잘 될까요? 하면 일단 이 카드는 어때요? 힘들게는 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네가 너무 피폐된 거잖아요. 완성인데 조금 부정의 느낌이 강한 완성이잖아요. 얘는 그래서 아마도 무조건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카드죠. 좀 애는 썼으나 네가 바라는 만큼의 성과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치우쳐져 읽을 확률이 좀 높아지겠죠? 얘는 어때요? 그냥 보기만 해도 딱 완성, 만족.
N 단계니까 뭔가 잘 될까요? 그러면 이 정도 카드면 만족할 만한 결과에 이를 수 있겠네요.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카드는 어때요? 잘 될까요? 라고 하면은 결과 자체가 내가 만족할 만한 상황이 아닌 거겠죠. 막 속상하고 그 결과에 막 순응하기 싫고 막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결과치에 이르기는 쉽지 않아요 쪽으로 기울어지는 카드이겠죠? 얘는 어때요? 펜타클 9번은 뭔가 잘 될까요? 해서 단독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이 정도 쌓이면 풍류니까 잘 될 스토리가 받쳐질 수 있겠죠. 그러면 뭔가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잘 될까요? 했는데 그때는 이제 2장으로 번다고 쳐요. 그러면 이렇게 2장 세트로 나왔다. 그러면 힘든 고난 끝에 결과적으로는 좋은 결과, 네가 만족할 만한 결과가 이르게 될 거야. 이렇게 나오면은 우리 읽어주는 사람들 너무 기분 좋죠. 내담자도 본인 스토리 듣기 좋고. 그런데 이제 반대로 잘 될까요? 그게 잘 될까요? 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는 되게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신만만을 가졌는데 막상 결과치를 봤더니 나만 힘들고 나만 축나고 내가 원하는 만큼의 보상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스토리도 연결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카드는 지금 이렇게 나왔다고 제 스토리대로만 읽는 거는 아니에요. 워낙에 해석은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또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될까요?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라는 질문이면 이 카드처럼 하면 되잖아요. 카드처럼 행동하면 잘 될 거예요. 이렇게 대답해주면 되겠죠. 어떻게 하면 잘 될까요? 이 사람처럼 이렇게 너 에너지 다 갈아 부어라. 아무리 힘들고 피곤하고 그러더라도 잘 되려고 하면 이 정도 에너지, 네가 갖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소모해서 하나하나 완성도 있게 완성해 나가면 결국은 네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어. 이런 얘기 해줘도 괜찮겠죠? 이렇게 하라니까. 이거는 힘듦이 동반돼야 잘 됩니다. 이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때요? 어떻게 하면 잘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하면 잘 돼요 라고 해줬을 때 자신감을 가져라. 이런 얘기 해도 되죠. 이 사람 포즈가 너무 이렇게 딱 자신감 넘치잖아요. 그리고 잘 될 거라는 어떤 긍정적인 생각을 계속 갖는 것도 중요할 수 있다. 이거는 마음 다스리기니까, 컵이니까. 또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보면은 요 컵들이 이 사람이 해왔던 결과물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너가 이렇게 해온 어떤 업적들 있잖아. 그런 거 숨기지 말고 표현하고 드러내고 나를 조금 과시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걸 조금 보여줘. 요렇게 하면 더 잘 될 수 있을 거야. 이런 이야기도 가능하겠죠. 검 9번은 어떻게 하면 잘 될까요? 요렇게 하면 잘 된다고요. 이 카드 이제 한 장만 나왔을 때 낮밤 없이 밤낮 없이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하고 그거를 어떻게 잘 될까에 대한 거를 집중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래서 이성적으로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뭔가 탁탁탁 완성도 있게 만들어내라. 그러면 잘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해줘도 되겠죠. 또 얘도 마저 가볼게요. 어떻게 하면 잘 될까요? 했는데 카드 한 장만 못 봤는데 이 카드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 된다고 해요? 일단 1단계부터 9단계까지 차근차근 끈기 가지고 거기에 올인해서 뭔가 단계를 쌓아가라. 완벽함을 보여줘라. 시간 투자를 해라. 노력해라. 그러면 잘 될 것이다. 이런 얘기 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되셨죠? 어떻게 하면이란 질문에는 이 카드처럼 행동하면 됩니다. 라고 대답이 방법론적으로 대답이 된 거예요. 또 하나 더 가볼까요?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사람한테서 연락이 올까요? 이런 질문 많잖아요. 그 사람한테 연락이 올까요? 했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그 사람이 이 사람의 인물일 가능성이 크죠. 주체는 그 사람이니까 연락하는 사람도 그 사람이니까
카드는 그 주체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니까요. 지금 자기가 너무 힘들어요. 내 코가 석자예요. 예. 그래서 아마도 연락하는 것마저 힘겨울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도 읽을 수가 있겠네요. 연락이 올까요? 이 카드 나왔다고 무조건 연락 안 옵니다. 무조건 힘드니까 지쳐서, 그럼 또 이렇게도 돼요. 힘드니까 지쳐서 너한테 위로받으려고 연락을 할 수도 있어.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카드는 갈라지는 거예요. 타로 리더에 의해서 내담자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질문이 뭔지 등등의 여러 가지 다른 그 요소들에 의해서 해석은 다양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하는데요. 그냥 내 스타일대로 내 주관대로 해석을 하면 되죠. 물론 기본적인 거는 객관적인 이론 및 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거지만 결국은 이 사람이 읽는 거라서 주관적인 어떤 내 생각에 개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최대한 배제는 해야 되겠지만요. 무튼 그래서 이 카드가 나왔다고 연락이 올 거야. 그 사람 힘드니까 너한테 위로받기 위해서 연락을 할 거야.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맞고 틀리고로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이 상담자가 이 내담자에게 어떤 최적의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 순간순간 생각되는 말을 그렇게 해서 풀어나가는 거잖아요. 자, 이 카드는 연락이 올까 해서 무조건 연락을 합니다. 무조건 연락을 안 합니다. 이렇게 단정은 아니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긍정 쪽에 가까운 카드, 부정 쪽에 가까운 카드가 있으니 저는 이 카드로 봐서는 연락이 올 거라는 쪽보다는 그 사람의 상황이 이러니 너한테 연락하기도 힘들 수도 있어. 이쪽으로 읽기도 합니다. 컵 9번 카드예요. 그 사람한테 연락이 올까요? 했어요. 이 카드 이제 단독으로만 봤을 경우 연락이 올까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아주 높은 상태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카드잖아요. 그러니 나와의 관계, 호감도, 감정이 지금 최고조에 이른 상태이니 아마도 연락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단순하게 그냥 긍부정으로만 갔을 때도 얘는 긍정의 키워드가 좀 더 많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은 뭐였어요? 연락이 올까요? 라는 거에 대한 질문이니까 연락이 올까요에 대한 긍정은 뭐예요? 오는 거죠. 얘는 긍정의 키워드가 많았으니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아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또 이제 옆에 카드 요거예요. 얘는 그 사람이 연락이 올까요? 했어요. 단순하게 이 카드만 봤다고 치자고요. 그 사람이 연락이 올까요? 근데 그 사람의 모습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처한 상황이 우리 관계에 의해서 잠도 못 자고 자기 맘대로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관계에 대해서 너무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럼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머리가 아프다는 거는 이 관계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생각이 아마도 많지 않을까요? 어떻게 유지를 해나가야 되지?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지? 그건 이제 디테일한 거는 당연히 내담자의 상황을 봐야 되는 거고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관계로 인해서 나는 잠도 못 잘 정도의 스트레스가 있는 상태야. 그러니 연락이 오겠어요? 쉽지 않겠죠. 또 그 사람한테 연락이 올까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우리 어떤 관계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고 이 관계가 지속성이 있었으면 좋겠고 나는 너를 신뢰하고 있고 펜타클적인 요소 다 붙여도 괜찮아요. 그러면 아마도 연락 올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겠죠. 그런 식으로 보면 되겠어요. 말이 좀 많아졌습니다. 역시나 오늘도. 그러면 9번 마이너 카드 진도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즐공하세요. 그리고 질 상담도 되시고요. 감사합니다.